다시 말해서 다음 주에 국무회의 공포하고 다음 주말쯤에 특검 출범이 가능합니다. 빠른 거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김건희 파생특검법 실제 파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붙인 겁니다. 여기 도이치모터스 들어가고 그렇죠. 당연히 양평고속도로 들어갑니다.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코모나 컨텐츠 당연히 들어가요. 아니, 알고 계신 건 다 들어간다고. 목걸이 다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백도 백 다 들어갑니다. 다 예. 들어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받은 게 더 있을까봐 금품 향응까지 다 넣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다음에 창원 산단 문제라든지 대우조선 파업에 관여했던 어떤 국정농단 관련 문제, 뭐 여론조사 선거 개입, 아 선거 가고 아 그렇지. 공천 개입, 공천 개입 있지. 그런 큰 거 부분들.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공천 개입 그거 거의 확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녹취가 있는데 그럼요. 또 이런 건 어때요? 김건희 씨가 이 내란에 관여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네. 두 부부의 특수성으로 볼 때 제일 크게 벌어진 일이 내란인데 그것만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의심이 있는데. 어색하죠. 그렇죠. 믿지 않죠. 이거는 내란 특검법에서 다릅니까?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서 다룰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인지를 특검이 확인을 하게 되면 바로 수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의문의 사건들 있잖아요. 왜? 그 세관 마약 사건 의문의 사건이잖아요. 아니 그 많은 마약이 어떻게 그냥 저렇게 들어왔지? 그리고 세관원들이 정말 봐준 건가? 이런 의혹이 남은 채 그냥 대충 무마됐는데 이런 것도 다시 이 안에서 다뤄집니까? 세관 마약 사건은요 상설 특검을 통과시켜 놨어요. 아, 그런데 그동안 이주호 등등이 계속 임명을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거치면 바로 출범 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워낙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16개 혐의.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삼보토건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천 개입 있고요. 공천 개입도 있고 건진 있고요. 건진도 주가 조작 있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초기로 들어가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그때부터 시작돼. 네. 그때부터 이 돈이 왜 이렇게 가지? 이 업체에 그리고 뭐 창원 산단이라든가 또는 우리 홍성 기자가 지금 노리고 있는 캄보디아라든가 너무 많아요. 너무. 제가 이명박 특검 때 혐의가 있었는데 이명박도 너무 많은 짓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빵집에서도 돈 받고 스님한테도 받고 경찰한테도 막 다 받았잖아요. 당선 축하금. 근데 그보다 혐의가 많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이명박. 여기 저것도 있잖아 저기 그 고속도로 흰 거. 아 양평고속도로 있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이 양평 고속도로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보니까 손을 대지 않은 영역이 참 해먹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짜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해외 글로벌하게까지 참 부지런하셨어. 부지런하셨고 꼼꼼해. 영역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쓸 데가 없어서 그래. 가족이 우리 같은 경우는 가족이 많잖아요. 뭐도 있고 돌봐줘야 될 사람이. 근데 그렇지 않고 할 일이 딱 없으니까 여기도 관심 있고 저기도 관심 있고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촉수가 뻗는 거죠. 촉수가. 대통령 당선되고 관저에 가서 만난 분인데 그 뭐죠 국민의힘 쪽 분이죠. 가서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김건희 여사가 내가 팀을 이끌고 각종 조사를 하고 각종 지시를 한다는 얘기를 조사. 아니 나는 국정원 원래 보고라든가 대통령만 보게 돼 있는 1급 비밀들이 있거든요. 나는 김건희 씨가 받았다고 봐요. 그렇지 나도. 윤석열이 국무회의 기록 보면요 다 이견 없음이에요. 다 그리고 평균 국무회의 안건 처리 훨씬 빠르죠. 시간을 보면은 20초 정도 걸려요. 20초에 30초. 그러니까 국정 현안을 이해하고 알 리가 있나 이 사람이. 자기가 뭐에 사인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사인을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거 중요한 건 다 김건희가 챙겼다고 봅니다. 나는. 끄떡끄떡? 국정에 관심이 없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맨날 나가고 싶은 거지. 밖에 나가가지고 의전 받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정치 보고. 검찰총장 시절부터 원래 그래 왔습니다. 계속. 그게 어디 가겠어. 그 이분이 충암고인가요? 그 윤석열 거기 동문회에서 자꾸 제보가 옵니다. 무슨 제보가 와요? 충암고에서 이제 그 동문회 정도가 아니라 그 간부들 소위 말하는 간부들인데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뭐 제가 이런 자리니까 말씀드리는데 자기들은 뭔데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야. 이런 자리 말씀인데 아주 폭행을 당하고 산지는 오래됐다. 당하고 예. 남자가. 폭행을 당하고 산지는 남자가? 오래됐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고 중앙지검 대기 때부터 이미 그 민원 창구는 김용현이었다. 이미 충암고 전체 민원 창구 김용현이었대요. 그리고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은 공직자는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때 민원이 다 처리가 됐고 윤석열은 그 민원 처리가 안 되니까 민원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부인한테 김용현을 통해서 그 여자에게. 김건희 씨한테 갔다는 거야? 아니죠. 그때는 이제 중앙지검이니까 김용현이 더 셌을 때죠. 그때는 그때는 폭행을 당했다는 건 맞고 산지 오래됐다. 맞고 살았다. 예.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굉장히 신뢰할 만 이게 아니, 이따 누구- 보여드릴게요. 이게 동창들이 하는 얘기라는 네, 거. 아니 동창- 동창들 동문회에서. 뭐 옆차기를 했겠어. 뭘 당수를 성격 있는 줬겠어. 얘기로 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이런 때렸다는 자리니까 거야? 말씀드려요. 네. 배를 찾나? 이런 자리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노영이랑 따로 말해. 하여튼 그런 제보를 받았다. 예, 근데 사실 굉장히 확인이 안 구체적으로 예, 나거든. 구체적- 근데 맞은 부위도 구체적으로 나오던데. 아유 아니 그거 어떻게 사실 확인이 되겠어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볼 때 이제 그게 뭐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 지 오래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판단을 항상 그 와이프한테 의지하고 와이프가 없으면 아무런 결정도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런 장면들 많이 잡혔잖아요. 순간적으로 어디 그 순방 갔는데 옆에서 네, 코치하고 와이프가 나가봐 하라고 안 그러면 두리번 하고 있고 와이프가 없을 때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장면들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아무도 대할 수 없고 그리고 집에 가면 무시당하고 그게 즐거움이 큰- 뭐술 마시는 거지. 그게 더 큰 문제였다는 아니 근데 건. 그런 모습을 옆에서 다 본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대선 당시에 이미 유세하 그걸 뭐 신용환 교수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난 여기 못 있겠다고 나온 거예요. 얘는 분명히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또 근데 나머지 뭐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 다 보니까 옆에서. 그 김건희 말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대남 씨 이야기도. 근데 뭐 그렇다고 그 여성분도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잘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잘했다 못했다기보다 열심히 하셨지. 지금 이렇게 특검 거리들 봐봐. 이거만 있겠어? 별건도 나오면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김건희 씨 특검법 통과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 이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야.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한 번도 못했던 것 중에. 네. 근데 그 중에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내란 관여를 확인했는 내란 관여. 네. 내란 관여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나는 의심하는 바인데 전혀 얘기가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내란 관여가 없더라고. 내란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사람들 볼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몰랐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발절인 건데. 네. 내란 관여하고 연결된 게 또 뭐냐면 대통령 프로젝트예요. 김건희. 진짜. 내란 관여를 했고 그것이 자기의 이익하고도 맞는 거야. 내가 영구 집권해야 되거든. 내가 이제. 아 근데 실제 어제 처음으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 힐건이라고 불렀대. 힐건이 프로젝트. 정권 초기였죠. 윤석열 정부 초기에 총수가 저한테 야 김건희가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근데 대통령 되려고 해. 그래가지고 내가 정권 초에 말했어. 정권 뭐, 초에.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저거는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남편은 멍청하고 자기가 볼 때 다음은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내가 말했거든요. 다 맞는데 그건 미친 짓이지 말이 안 돼 얘기했죠. 라고 준혜가 했고 저는 대통령 당선되자 얼마 되자마자 이 김건희 다음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는 나왔죠 조금. 어제 처음으로 힐건이 프로젝트라는 게 저쪽 진영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뭐 대변인도 했었잖아. 장성철한테 온 거야. 장성철 평론가도 얘기했고 그 잠깐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힐건이 프로젝트. 아 진짜 있었어 그런 게? 힐러리 김건희 프로젝트. 진지하게 검토했다니까요 통실에. 아 정말? 아니 그럼요. 그런 보고서를 쓴 사람이 있대요. 힐건이 프로젝트라고 그러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지. 마포대교 나와서 윤희석은 이제 또그 그때부터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게 힐건이 프로젝트 윤희석 진짜 전 시작이야. 대변인은 마포대교 저쪽 막아놓고 내부 이제 몰라 저 지시하고 사람은. 그게 보세요 자살 예방의 날이야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마포대교 많이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게 사진도 예, 저 굉장히 사진 그렇게 찍은 진짜 거잖아요. 자기적이잖아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저거는 연출 사시죠. 나중에 저 실행에 어떻게 옮긴 했어요. 것이고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대통령실 사진 올릴 때 대통령실에 김건희 사진 중심으로 막 올렸잖아요. 초반에 김건희가 가운데 있는 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무슨 인스타냐 김건희 그렇게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저거는 자기가 다음에 나오려고 하는 거다. 저희가 기자들도 아이 설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진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최재형 목사 만나서도 자기가 통일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통일 대통령 자기가. 통일 프로젝트 그렇지. 또한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라고 하는 말이 저것은 그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걸 그냥 묶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 우리 뭐 이런 식의 인식이구나. 그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그 말이에요. 이명수랑 7시 대통령 되기 전부터 내가 정권 잡으면 다 가만히 안 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얘기했을 때 다들 주변에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돼라고 했거든요. 그 방법을 찾은 게 계엄이에요. 그 방법을 결국 찾은 게 선거로는 안 될 것 같고 감옥 안 가는 프로젝트이기도 했고 정권 연장 프로젝트이기도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남편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려고 했다니까. 아니 그래서 충암고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분이 제보한 뜻은 뭐냐면 이미 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그 김건희가 김영현하고도 아주 잘 알았고 김영현을 통해서 노상원도 알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김건희하고 노상원 나 통화했다고 그러니까 그 루트가 충암고에서 김영현을 통해서 이미 그때 됐다.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얘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김건희 씨가 남편 계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그 길이 없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 그걸 모를 정도로 바보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 계엄의 루트를 탔다고 나는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데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정적으로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방해물들이 예를 들면 나 같은 놈인 거야. 그리고 그 방해물이 한두 명이 아니라 거기 만 명 수준이잖아요. 다 모아보면 거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쓸려 나가는 거야. 저도 윤석열이 제거 대상으로 그걸 노상원을 공장장을 시키려고 한 했다고 거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김건희가 찍은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 제거니까.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질 않는다고 윤석열은. 김건희가 전 찍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노상원과 연결 루트도 김건희 쪽일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바예요. 노상원이 찍을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노상원이 김건희가 김건희를 어떻게 한다고? 네. 무슨 관심이 있어? 나 노상원 모르고 그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내가 방해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한 10,000명 정도 쓸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없다 지금. 어쨌든 이번에 특검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걸 좀 물어보더라고요. 주가 조작해달라고. 그러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이 그게 하더라도 지금 9명이 기소돼서 네. 어쨌든 다 집행유예로 다 나오지 않았냐. 형량이 약했지 않았느냐. 김건희도 그럼 그거 해봤자 집행유예 뭐 벌금이나 뭐 이렇게 물고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는데 그거 정말 착각인 게 그 9명 기소된 사람들은 권오수는 최대 주주 대표니까는 이제 주가 조작 직접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는 없고 차명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네. 진짜 그 9명 전부 돈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재판에서도 그게 반영이 됐어. 이건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자기네들 계속 그거 주장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돈 잃은 거고 이정호도 돈 잃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다 집행유예 나왔는데 진짜 돈 번 사람들 한 100억 번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건희 모녀가 24억 벌었고 나머지 한 6명이 한 100억 가까이 벌었어. 한 명도 기소가 안 됐습니다. 입건도 안 됐어. 전주라고 하면 아니 전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주범들인 거지. 진짜 주범이다. 그러니까 아, 예. 김건희 이 사람들이 만약 기소가 돼서 했으면은 주가 조작은 형량이 셉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그렇죠. 이 사람들 기소가 되고 진짜 제대로 재판 받으면은 형량이 굉장히 세게 나올 가능성이 김건희를 커요. 빼주려고 그 사람들도 털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6명을 김건희 모녀 빼고 나머지 4명을 갖다 기소를 하면은 김건희 모녀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에서도 이번엔 사실 수사가 어렵지 않다는 게 이 수사 검사들이 항소 이유서나 공소장에 그 힌트를 곳곳에 심어놨어. 심지어 그중에 한 명 27억 번 사람한테는 권오수의 경제적 공동체다. 권오수가 번 걸 지가 직접 챙길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모 씨라는 사람한테 저수지처럼 이용을 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차마 기소는 못하지만은 왜 못한지는 우리가 다 짐작을 하지만 왜 못하지만은 이런 게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라고까지 하면서 했거든요.
보니까는 도이치모터스로도 김건희 씨 오래 보낼 수 있다. 오래 보낼 수 있습니다. 매우 오래 보낼 수 있습니다, 형량.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이 수사를 한다면 도이치 파이낸셜까지 하고 그리고 그 도이치 그게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의 캄보디아의 BAMC라는 그게 사실상 이렇게 대출 그러니까 뭐 대법체 같은 건데 이 금융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어떻게 왜 분노를 2023년에 하는 캄보디아 곳이네. 금융기관을 왜 인수했는지 여러 예. 가야 되겠네. 그리고 분놀이 하는 곳이야. 네. 원래 그런- 도이치 모터스를 한번 크게 해먹고 그다음에 도이치 파이낸셜로 또 한 번 그렇죠. 해먹었거든요. 예. 이거는 그- 수사가 전혀 그 지금 부분이 안 돼. 수사가 안 돼 있어요. 도이치 파이낸셜. 근데 그 아,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진출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 왜 ODA 자금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는가? 그 저는 거기서 빠져 있는 대목이 이거 기술이거든요. 돈을 빼먹는 것도 엄청난 고급 기술이에요. 아무나 못해. 더구나 해외를 빼는 거는 여기에 최고 권위자들은 MB 시절에 있어요. 이명박 주변이죠.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 그 금융기관 인수한 게 시점이 언젠지 그리고 ODA하고 차관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증액되기 시작한 게 언젠지 그 시점을 좀 맞춰봐야 돼요. 그런데 그 기술자들을 자기가 믿는 기술자들을 보냈을 가능성은 개연성은 충분하죠. 그래서 통일교 빼버리고 아니 이거 우리가 뭐 통일교하고 왜 이걸 해야 돼? 아, 나 누구하고 통일교 손을 솔직히 잡았어요. 불쌍해. 목걸이도 못 찾았잖아. 그래서 돌려달라고 한 거 아니야? 멍든 가슴. 그래서 땀에 대까 땀에. 그래서 이거를 주도하면서 그 MB 기술자로 영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독재 혼자 돌리기. 정권은 돈 먹일 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런 근데 거 하기가. 윤석열 정부 때 훈센이 여러 번 왔습니다 한국에. 2024년 작년에도 왔어요. 통일교하고 관련이 있어서 오기도 했지만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냥 네. 왔어요. 이명박을 다른 일로도 많이 매우 왔어요. 좋아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네트워크가 매우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맞아요. 계속 옵니다. 작년에도 와서 경상남도 어디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훈센과의 그 커넥션. 네. 이 부분이 MB 있을 시절에 훈센과의 커넥션이 있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를 진짜 많이 뭐가 되게 많네 생각해 보면 캄보디아. 캄보디아가 뭐가 있어. 네. 아니, 저는 그때 그 김건희가 앙코르 뭐 꿈 때문에 네. 뭐 안 갔을 수도 있지만 그 애 병원 이 심장병 환자 어린이 이제 끌 안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게 그냥 영부인이 어쨌든 한 나라 외국을 갔는데 그냥 아 나 저기 안 가니까 딴 데 좀 섭외해줘 그럼 금방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안 되지. 아니죠. 그건 한전에 기획이 된 거야. 저 때도. 그리고 자 캄보디아가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을 줘야 될 나라다. ODA 원조 지금 몇백억 달러가 그게 문제냐. 우리가 이 정도 살았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명분 하나하나 빌드업 시키기 위해서 저 사진 찍은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아니 거기가 여기- 동네 뭐 아줌마가 그냥 가서 그냥 나 저기 갈래 하면 가는 그러니까 여기 섭외는 되는데 그러니까 저런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 힘든 데니까 5대2 그렇죠. 늘려줘. 그러니까 5대1 늘리는 명분을 저때 만들었다. 그렇죠. 저거는 앞뒤가 맞아. 2022년 11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고 5대1을 증액해가지고 빌드업. 23년에 도이치 파이낸셜 캄보디아 진출하거든요. 시간상으로 다 맞습니다. 23년이면 딱이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특강 가서 내가 해볼게요. 그때 사진 하나 아무나 아까 봐봐. 다 밝혀낼게요. 앙코르와트 일정 취소하고 저런 기사가 팍팍 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때는 너무 주목받으려고 한다 또. 그리고 아동을 가지고 말이지 그 빈곤 포로를 찍고 네. 있다 이런 비판만 있었는데 거기까지였죠. 거기까지였는데 지금 이제 다 합쳐서 보니까 저쪽에다 돈을 주기 위한 빌드업이었나? 예. 그렇지, 그렇죠. 저건 사전 섭외가 분명히 됐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저 그 심장병 환우는 한국에 와서 치료를 맞지. 받고 나중에 또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 원래 이어지지 치료하기로 돼 않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냥 괜히 자기 때문에 치료해 주는 것처럼 해놨었지 저번 때. 맞아. 그것도 맞아. 원래는 하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정해져 있었다 그랬어. 예. 맞아. 난 개인적으로는 그 리투아니아 가지고 명품 쇼핑한 거 안 샀다고 하잖아요. 샀다고 보거든. 리투아니아 가봐야 되겠다. 출장 가야 또 돼. 명품에 또 이렇게 꽂혔네. 아니, 저는 뭘 의심하냐면 이거 알고 싶은데 이 특검에서 특검에서 리투아니아 그 쇼핑까지 들여다보고. 특검에서 어떤 별건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거기에 명품을 안 사는데 갔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거기를 명품을 샀단 말이야. 네. 나는 왕창 샀을 거라고 봐. 왕창. 5군데 돌았잖아. 5군데. 그러니까 왕창 샀고 그거를 우리는 몰랐다가 현지에 있는 그 업체 사장이 알려줬죠. 그 인터뷰를 했지. 한국 대통령 부임 와가지고 싹 쓸어갔다. 네. 근데 물건을 뭘 샀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어떻게 들여왔을까? 첫째, 돈은 어떻게 가져갔을까? 가져갔을까? 아니, 이거는 밝혀야 되는 거거든. 자, 이명박 부인이
신라 호텔에 갑니다. 중국 식당에서 주로 밥을 먹었는데 8선이라고 먹는데 가기 전에 그 밑에 숍이 있습니다. 숍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서 쭉 이렇게 둘러봅니다. 좋네, 좋네, 좋네. 그러면은 재벌가 어떤 여사님이 그걸 해서 저녁에 다 보내죠. 완전 드라마에 나오는 거랑 똑같네. 이것도 저기 사가지고 쇼핑백 들고 나오겠습니까? 옆 사람이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런 쇼핑은 안 하죠. 그쵸. 김윤옥 씨가 저런 거 유명한 일화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파리 갔어요. 그러면 파리의 샤넬 네. 매장 셔틀을 내리고 그리고 다녀왔어요 그때 직접.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거 어디서 들었냐면 그때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 네, 이런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들이야. 그러면 가서 샥 쓰려고 들고 와. 네. 그때 그 짐을 어떻게 들고 들어왔는지 몰라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계 행락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했는지 그 중에 하나 내가 들은 것 중에는 들고 간 현금보다 넘어갔나 보지? 그때 왜 저런 얘기 있었잖아. 김용욱 씨가 국정원 비자금 중에 특활비를 썼죠. 특활비를 가져가가지고 네. 쇼핑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 예, 예. 근데 그거 들고 간 것도 다 썼나 보지?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파리 근무하는 그 대사관 직원 카드를 가지고 샀다. 거기까지 갔어? 대사관 직원한테 나중에 들은 이야기야. 한 달에 건너서. 그런 식의 이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했지? 돈은 어떻게 들고 갔지? 그리고 그 물건들을 어떻게 들고 들어왔지? 나 이거 밝혀야 된다고 봐. 그 루트를 막아야 된다고 봐. 앞으로 완전히. 5군데를 갔어요. 5 그냥 군데를. 가서 그냥 좋구나. 나는 그렇게. 한 가득 샀을 거라고 봐. 그렇죠. 한 가득.